안녕하세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과 신용평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입찰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또 그에 따른 기본적인 용어들, 꼭 알아두셔야 될 용어들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장터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발주처입니다. 수요기관, 즉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입찰을 어떤 걸 낼 것인가 결정을 하고 예산 같은 걸 다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나라장터 입찰 공고가 뜨게 돼요. 이 입찰 공고는 입찰 서류 제출 마감 10일 전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입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찰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 번째 단계 낙찰자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낙찰자를 상대로 해서 다섯 번째 단계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수요기관에서 성금을 좀 여유있게 지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정부나 관공서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먼저 할 수 있게끔 계약 전부터 좀 배려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라장터 공공입찰이 좋은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로 이 계약에 대해서 이행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공공기관, 즉 발주처, 수요기관에서는 대가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PQ하고 적격심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 목적은 이제 똑같아요. 가장 그냥 근본적인 목적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 같은 경우는 입찰, 즉 개찰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입찰 마감 이전이냐 이후냐. 만약에 입찰 마감 전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미리 사전에 수행 능력을 심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PQ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은 Pre-Qualification, 즉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참여하는 업체들을 사전에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사 금액이 큰 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추정 가격이 100억 원 이상, 주로 이제 뭐 대형 건설 공사, 뭐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현장 설명회가 개최가 뒤따릅니다. 이제 적격 심사는 이제 입찰 마감 후, 즉 개찰이 이루어지고 나서 최저가 입찰자가 결정이 되겠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결정이 될 건데, 이 최저가 입찰자들이랑 계약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적격심사 낙찰이에요. 만약에 이 적격심사 탈락 시 차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요 내용은 제가 약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좀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면 적격심사는 이제 개찰이 먼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저가 입찰자가 누군지 그 참여 업체가 결정이 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이 먼저 1순위자부터 해서 적격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격심사 점수를 통과를 하냐 미달이 되냐 따라서 달라지겠죠. 통과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1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최저가 입찰자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즉 이 계약 수행 능력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의문이 되는 경우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2순위자, 즉 다음 차순위자랑 다시 적격심사를 진행을 해서 이 업체가 통과를 하면은 그 업체랑 낙찰자를 결정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핵심 용어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제가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미리 해놨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추정 가격이 있어요. 이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제 대략적인 원가 산정 금액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즉 수요기관 발주처에서 이 공사, 예를 들어 어떤 공사 입찰을 낸다 그러면은 그 원가 계산을 할 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지를 않아요. 시장에 있는 가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금액을 대충 산정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 가격은 입찰 공고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두 번째 기초 금액이 있는데 이 기초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추정 가격에다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보통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기초 금액을 우리가 보통 배정 예산으로 이제 보고 있죠. 세 번째가 이제 복수 예가인데 이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범위를 딱 구간을 선정을 해요. 그 일정 구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다시 나눈 다음에 한 구간씩 랜덤으로 복수 예정 가격을 하나씩 뽑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복수 예정 가격을 뽑아요. 그래서 복수 예정 가격인데 그 내용이 그 용어가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냥 보통 줄여서 복수 예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추정 가격, 기초 금액, 복수 예가는 이거는 이미 입찰 공고, 그러니까 이건 발주처 쪽에서 알아서 다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라장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첨 예가, 예정 가격은 이건 참여 업체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가격이에요. 자, 추첨 예가는 뭐냐면은 추첨된, 즉 뽑힌 예정 가격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가 업체들이 입찰을 참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된 복수 예가가 있어요. 이 복수 예가를 구별지어서 말을 하는 게 추첨 예가라고 합니다. 즉 추첨 예정된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정 가격이 있는데 이 예정 가격은 이 참여 업체들이 가장 선택했던 4개의 추첨 예가를 평균 값이 예정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정 가격은 중요한 게 이 예정 가격이 커트라인 가격 기준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최저가 입찰제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내면은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적당한 실거래가를 감안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가격이 낮아질 건데 그 낮아지는 가격만큼 낙찰 하한율을 이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낙찰 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나라장터 화면 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나라장터 화면에서 공고문을 다운받아서 진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추가로 설명을 곧장 이어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